오늘도 컴퓨터 게임이 뇌세포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네, 네. 오늘 지금 보니까 지금 아이들이 지금 아이패드랑 컴퓨터랑 앞에 있네요. 보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해 주실 건지. 먼저 번에는 전통놀이, 전래놀이, 민속놀이 이렇게 네. 구분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 화면을 보면 이제 웃음이 살구머니 나오죠. 네. 그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특히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컴퓨터를 아무리 알려주려고 해도 네. 잘 못 배워요. 아 진짜 힘들어. 예, 어렵죠. 네. 그런데 이렇게 아직 걸음마도 못하는 아기들, 겨우 아장아장 기어다니는 이런 아이들은 실제로 무엇에 대한 집중 시간이 불과 1, 2분, 5분, 아무리 길어도 5분 이내인데, 네네. 그러니까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막 그렇게 보채는 아기한테 핸드폰을 네. 탁 줬더니 네. 한 2시간 정도는 너끈하게 혼자 잘 노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어른들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못하는데 지 혼자 들어가서 지가 보고 싶은 걸 다 찾아서 작동을 하고 보고 있어요. 네 그거 맞아요. 보면 엄청 신기하죠. 네 저희 조카들도 보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얘는 이걸 어떻게 알았지? 막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렇게 잘 찾아 놀고 네. 그거 뺏으면 도로 또 자지러지죠. 그거 뺏으려면 상당히 고난도의 네. 스킬이 필요한 이런 것인데, 이렇게 갓난아기 때부터 이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성인이 될 때까지도 한번 이렇게 컴퓨터 오락이나 네. 게임에 빠지게 되면 계속 진행되는 이런 영향이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네. 이렇게 컴퓨터 게임을 오래 하게 되면 우리 뇌세포에 상당히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실제로 제가 한번 네.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자극을 하게 되면 네. 동공의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네. 긍정적 자극을 했을 때의 동공 크기 변화를 모 네. 대학병원에서 네. 이렇게 연구 실험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디지털 기기를 적게 사용한 집단은 이 긍정적 자극을 했을 때 약 7.4% 정도의 동공 변화가 느껴졌는데, 디지털 기기를 많이 쓰던 집단들은 네. 0.04%예요. 거의 반응이 없었다는 거죠. 네. 예, 무감각해진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부정적 자극을 했을 때 또 네. 마찬가지인데, 디지털 기기를 적게 사용한 집단은 네. 11.7%, 그리고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한 집단은 0.05%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있어요. 이제 우리 디지털 게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놀이 쪽에서 아무리 상대를 많이 죽여도 네. 전혀 제의식이 안 느껴지죠. 아. 예, 심지어는 내가 죽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리셋해서 다시 진행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점점 무감각해지면서 실제 생활에 있어서도 자꾸 이제 그렇게 변화가 돼가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볼게요. 네. 디지털 매체 사용 시기에 따른 정서적 유용성인데요. 이 연두색은 정서 표현에 대한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주황색은, 이 오렌지색은 공감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 디지털 매체를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2세에서 4세 이전부터 아이의 디지털 기기를 쓴 사람들은
이 정서 표현 능력이나 공감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근데 같은 걸로 7세 이후에 그 디지털 기기를 접하기 시작한 아이들은 요 4세, 2세부터 이렇게 접한 아이들보다 이 정서 표현 능력도 한 25% 정도 더 높고, 그 다음에 공감 능력도 마찬가지로 20% 이상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찍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정서적과 그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여기도 그 스마트 기기 사용 시작 시기에 따른 정서적 융성인데요. 이렇게 여기 보면 2세에서 4세 이전이면 이 정서 표현이 9.8 그리고 공감 능력은 27 이렇게 나와요. 근데 7세 이후에 이 접근한 아이들은 정서 표현 능력이 74, 그 다음에 공감 능력이 5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일 때부터 이 스마트 기기, 디지털 매체를 접하게 하는 것과 네. 좀 성장한 뒤에 접하게 하는 것의 차이가 이 정도가 크다는 얘기죠. 정말 진짜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네요. 실제로 네. 우리나라 그 유아들이 TV나 스마트폰 사용 실태를 조사했던 건데요. 네네. 스마트폰 뭐 계속 그 매일 본다는 게 12%이고 5, 6, 1, 3, 4, 1, 1, 2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TV는 거의 매일 보는 게 40% 이상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2세에서 5세까지의 아이들을 조사했던 건데 이런 정도니까 늘 디지털 기기, 스마트 기기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으로 스마트폰이나 TV를 접했던 시기가 11개월까지 0에서 낳자마자부터 11개월까지가 TV는 27%예요. 26.9%. 그 다음에 12개월에서 23개월까지 39.6%. 그러면 합치면 몇이 돼요? 지금 76% 정도 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벌써 24개월 이전에 스마트나 TV를 접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요걸 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이게 놀이죠. 놀이인데 요걸 가지고 얼마나 잘하는 실행 기능 과제의 수행 시간입니다. 디지털 기기를 적게 사용한 아이는 시행 횟수가 13.8 그리고 많이 사용한 아이는 15%가 나오죠. 그렇다면은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한 애가 항상 이 기계를 접했으니까 횟수는 더 많은 거예요. 예. 횟수는 더 많은데 그 소요 시간 이것을 요 13.8회를 사용하는데 걸린 소요 시간은 스마트 기기를 디지털 기기를 적게 사용한 아이는 50.5. 근데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한 애는 15회로 횟수도 많지만 그 시간도 90.7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울 정도로 많은 시간이 거기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얘가 이런 걸 많이 사용했으니까 훨씬 더 정확하게 잘할 것 같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 실행 기능 과제 반응 속도를 했는데 디지털 기기를 적게 사용한 아이는 1.41이고요.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한 아이는 1.33입니다.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오히려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한 애가 더 느려요. 반응 속도는? 예. 그러니까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접했을 때는 지금 이걸 빨리 해야 되는지 늦게 하는지를 따지지만 기기 속에서 놀고 있는 아이는 그런 거 따질 이유가 없어요. 예. 자, 그리고 실행 기능 과제를 줬을 때 얼마나 정확하게 실행하느냐 이것을 봤을 때도 디지털 기기를 적게 사용한 아이는 96.5%를 나왔는데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한 아이는 94.1%.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요 앞에 했던 거랑 같이 봤을 때 네. 무슨 차이가 나냐면 디지털 기기를 적게 사용한 아이는 횟수도 적게 하고 시간도 적게 쓰면서도 정확도는 더 높아요. 근데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한 아이는 엄청 많이 하면서 시간도 훨씬 더 많이 소요되고 그러면서 정확도는 훨씬 떨어진다. 예, 이제 다음에 그 얘기를 해드릴 텐데 네. 아이들한테 우리가 그 뇌세포라는 게 있죠. 네. 뇌세포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뇌세포는 사용하지 않으면 매일 수만 개씩 죽어간다고 그러죠. 네. 네. 수억 개의 뇌세포가. 그러면 결국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뇌세포를 활용하지 않는 생활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뇌세포의 상당수가 네, 사라지겠죠. 사용되지 않으니까 사라지게 되겠죠. 사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멍게 얘기를 좀 들었어요. 아 예. 네. 그래서 멍게가 원래는 바닷속을 헤엄치고 다니다가 이 아이가 이제 그 바위에 붙어서 그때부터는 자기가 움직이지 않으면서 뇌에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그 뇌를 녹여가지고 먹어서 없애고 스스로 식물이 돼서 우리가 먹는 그 멍게는 뇌가 없는 상태로 저희가 이제 먹게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거죠. 뇌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우리가 좀 그 제대로 하려면 네. 이런 거 있죠. 어떤 문자가 있어요. 네. 문자가 있으면 문자를 보고 저게 무슨 글씨일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럼 그 글씨가 무슨 글씨인지 알려고 애를 써요. 예를 들어 학교라는 단어였어요. 네. 근데 학교라는 단어를 보고 그럼 학교는 이게 무슨 뜻이지? 그래서 배우는 곳이구나. 그럼 그 배우는 곳은 어떻게 생겼어? 그리고 그 안에서는 어떤 식으로 가르쳐? 이것을 깨우쳐가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뇌세포가 끊임없이 활동하는 거죠. 그런데 아기 때 영상 매체를 탁 보면서 바로 그 학교 장면이 나왔어요. 영상에. 신경 하나도 안 쓰고 네. 뇌세포 활동 하나도 안 하고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바로 나오죠. 예. 그렇게 되면 우선은 애가 똑똑한 것 같아요. 착각하죠. 왜냐하면 얘는 벌써 이런 걸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아이의 뇌세포는 점점 퇴화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요거 보시면 네. 활자 매체하고 영상 매체를 접했을 때 뇌세포의 활동량을 이렇게 한 건데 빨간색이 많은 것이 뇌세포 활동량이 많은 겁니다. 네.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활자 매체하고 영상 매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네, 확실히 활자 매체 쪽이 지금 빨간색이 굉장히 많거든요. 빨간색이 훨씬 많아 보이죠? 네. 결국은 뇌세포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특히 이 전두엽 쪽의 그 뇌세포도 같이 활동하는데 이쪽은 전혀 네. 활동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활자 매체를 봤을 때는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네. 영상 매체를 봤을 때는 이 부분만 이렇게 활동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뇌세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네. 해야 될 것들. 옛날에는 스마트 기기라는 게 없기도 했었지만 네. 저는 그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접하고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이러면서 전방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학습할 기회를 주어지는 건데 지금 그것이 없어진 요즘 아이들의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에는 혼자 노는 것과 함께 노는 것. 놀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죠? 둘 이상이 네. 함께 즐거운 네. 이런 거라고 그랬죠. 즐겁고 행복한 이런 것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오프라인 오목과 온라인 오목의 뇌세포 활동성을 비교한 거예요. 네네네. 오프라인 오목을 줄 때는 어때요? 전체가 뻘겋죠. 네, 엄청. 근데 온라인 오목을 주면
거의 머리를 쓰지 않아요. 왜 그러겠어요? 내가 온라인으로 오목을 때 이기든 지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면 또 도는데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횟수는 많아지고 시간은 많이 늘어나는데 네네. 뭐라 그럴까요? 우리 삶 속에서 진정성 이런 것이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스스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사실. 예, 그런 것들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요. 오프라인 호흡을 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하고 지금 두고 있는 상대가 나하고 어떤 관계인지, 친구인지, 아니면 형인지, 아니면 선생님이신지, 이웃 아저씨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내 반응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친구였을 경우나 내 동생일 경우에도 이 아이의, 이 친구의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서 좀 악착같이 이겨보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슬그머니 져주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생각을 오목을 두면서 온갖 것을 다 생각할 수 있다. 완전 종합적인 사고가 필요하네요. 그렇죠. 그때 이렇게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오목인데,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 아들하고 그 아들 어렸을 때 감기를 들면 기 살려주기 위해서 가끔 한 번씩 제가 실수를 지는 것처럼 져줘야 되거든요. 지금은 물론 제가 상대가 그럼 티나게 져주면 안 되니까 그것도 머리를 좀 써야겠네요. 머리 안 쓰고서 그냥 내주면 금방 알죠. 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제가 피합니다. 저 훨씬 더 잘 줍니다. 하여튼 그래서 요 상황을 봐두고 있고요. 요 마찬가지죠. 예, 여기도 오프라인 호흡 때 온라인 호흡 때를 설명한 건데, 활성화 자체가 온라인 호흡은 거의 활성화가 되지 않는 상태고요. 이렇게 되면 뇌세포가 끊임없이 죽어나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횟수도 많이 하게 되고 시간을 마냥 쓰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혼자 갇히는 상태 속에서 계속 있다 보면 어떻게 해요? 공감하는 능력도 떨어지죠. 정서적으로 피폐해지죠.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회 부적응자가 될 가능성이 크죠. 좀 시간이 지났지만 30대 부부가 자기 아이 죽는 것도 모르고 게임에 빠졌던 기사, 얼마나 가슴 아팠습니까? 예, 그런 것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때 활자 매체와 영상 매체,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노는 것과 오프라인으로 노는 것의 차이, 이것이 사실은 아이들의 성장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부모님들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 전통놀이 속에 특히 오누 같은 것은요,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유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전통놀이도 상당히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은 혼자 노는 것도 좋아하지만 사실은 누군가가 자기와 함께 해주면 계속 즐거워합니다. 자기 몸에 아주 불편한 상황이 생기지 않으면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고 떨어지면 울기 시작하죠.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놀 수 있는 놀이들을, 어차피 요즘 엄마들이 굉장히 바쁘고 힘들고 심지어는 이 맞벌이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가급적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함께 있어주는 이런 것. 요즘 그래서 부모님들이 대신 아기 봐주죠. 예, 아기 봐주는데, 제가 오늘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전통놀이를 얘기하다 말고 왜 무슨 뇌세포 활동을 얘기하나 하는데, 실제로 함께 노는 것과 혼자 노는 것의 차이, 더더군다나 영상 매체를 일찍 접하는 것과 늦게 접하는 것의 차이, 이런 것들, 그것이 심지어는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질 수도 있는 이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놀이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요즘에 부모님들이 가장 이제 조금 바라시는 부분들이 우리 아이가 조금 더
뭐 공부도 잘하고 좀 똑똑하고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공부 가르치는 것도 다 그런 맥락이다 보면 그러면 지금 대표님 말씀으로 들을지 뭐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부모님들이 정말 똑똑하게 키우고 싶다 하면 오히려 지금 어릴 때는 컴퓨터나 이런 스마트폰 매체를 조금 멀리하는 게 좋다는 게 제가 그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네, 것 네. 같은데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네네.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게 마음껏 놀게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대신에 이제 이런 매체 영상이나 영상이나 이런 것 네. 물론 디지털 시대인데 네. 이거를 담쌓고 산다는 건 그쵸. 얘기가 안 되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디지털 기기를 접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 나 혼자 몰입해서 빠져들어서 나를 해치는 네, 이런 네. 것이 문제인 것이지 디지털 기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네.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뇌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아예 그것을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너무 어린 나이에는 네. 좀 덜 접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리다 말했지만 한 중학교 정도까지는 공부 안 시켜도 된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제 경험이나 주변을 보면 한 중학교 때까지는 타고난 기본머리를 갖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로 자각을 해서 스스로 공부해야겠구나라고 느껴지는 것이 보통 고등학교 1학년이죠. 1. 예,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때 시작해도 어려서부터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자기 의사결정에 의해서 뭔가를 해왔던 아이들은 그 나이 돼서 자기 자각이어서 공부해야지 하고 마음먹으면 그동안 공부해라 소리에 이 억지로 했던 네. 이런 아이들보다는 효과 면에서도 시간 면에서도 엄청나게 짧은 시간에 그런 것들을 이뤄낼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 영상 다시 이어서. 오늘은 좀 짧지만 네. 이걸 먼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네. 전통놀이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네. 대일항쟁 시기에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네. 대일항쟁 시기 좀 낯설죠. 네. 네, 사실 우리 보통 일제 강점기라고 네, 표현하는데 그렇게 많이. 예, 일제가 주가 되는 표현이 돼서 아. 저는 오히려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일본과 항쟁하던 시기다. 그래서 대일항쟁 시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대일항쟁 시기에 네. 우리의 역사 문화를 말살하는 정책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전통놀이는 어떻게 네. 사라졌는지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 너무 기대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울러서 우리의 놀이가 사라지면서 어떤 놀이들이 대체됐는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예. 네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좀 짧지만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예.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